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방입니다. 올해 첫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중심으로 2월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임시회를 열고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2월에 열리는 첫 임시회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각 정당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곤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주제가 행정체제 개편, 민생경제 회복, 이 공항이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민생경제 회복이라든지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 이 세 가지가 크게 원내대표 교섭단체 그 연설의 그 핵심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2공항 문제나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강조점을 약간씩 달리했다. 이게 이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먼저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송영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내지 않았다. 좀 저도 그 연설 내용을 연설 내용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좀 약간 의문점은 좀 남습니다. 물론 그 약간 강조점은 뭐였냐면 2023년에 진행한 그 공론화 과정의 그 결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럼 공론화를 인정한다면 그럼 지금 현재 그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좀 의아스러운 점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이정엽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가부 결정을 하자, 좀 끝내자, 좀 이런 그래도 좀 약간 그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빨리 그 가부 결정을 내리자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제시했다라는 게 여야의 약간의 그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그 당의 입장인가 아니면 원내대표 의원의 개인의 입장인가 조금 약간 우아스러움은 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그 송영훈 의원의 그 입장은 뭐냐면 현재 제기된 그 의혹들, 예를 들어서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 이런 걸 면밀히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중요한데 그 도민이익이 국대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민이익 국대화 방향은 제2공항 건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긍정적 메시지로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근데 그 전제가 깔린 게 환경도 잘 이렇게 좀 하고 환경도 더욱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도 살리면서 이런 전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2공항 건설은 환경과는 약간 그 대치되는 개념인데 이거 동시에 마치 윈윈하겠다. 환경도 잘 되게 하고 도민이익도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좀 속 시원히 좀 얘기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정엽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문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그 확실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저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 회복 같은 경우에는 3명의 그 우리 고이숙 그 미래제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아마 3분이 공통적으로 좀 도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촉구한 게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제2공항이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들이 변하지는 않았고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말장난이었다. 그냥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그동안에도 그런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저는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왜 도의회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 책임을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부분이 12.3 내란
사퇴, 뭐 내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전가하면서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까지 여파가 있을 수 있지만 제주의 문제를 과연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오도종에서는 제주 경제는 괜찮다라고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각종 통계 수치를 갖고 뭐 언론이든 또 이제 의원들이든 지금 도의회 질문 과정에서도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보도를 하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오도정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렵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탓이다. 국민의힘은 그래 어렵다 이건 민주당 탓이다. 이런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좋은 여야 대표 연설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그 부남철 국장께서 제주도정에서 지금 뭐 지역 경제 뭐 각종 뭐 통계 지표 뭐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반론을 했다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건 상당히 좀 적절치 못한 좀 약간 대응이다 이렇게 좀 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지금 여야 원내 대표들이 지금 다 경제 위기다 한 목소리를 하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또 오영훈 지사도 역시 그 도의회 그 본회의장에서도 경제 민생 회복에 모든 걸 다 초점 맞춰서 행정을 이렇게 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경제부서와 관광부서에서 경제지표 굉장히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내용들 보면 서비스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용률, 소비자 물가, 사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했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가 해서 다시 한번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서비스업 생산에서 그 제주도가 4.5%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IT 업종, 정보통신업종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반면에 도소매업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2%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좀 굉장히 좀 상승한 부분만 이렇게 했다. 또 소비 판매 역시도 제주도가 뭐 전국 평균보다 좀 뭐한다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락폭이 마이너스 2.6% 이렇게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도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다지 차이가 없고요. 근데 또 더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건설 동향인데 전국은 7.2%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마이너스 22.1%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그 건설 경기가 급속히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 상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 통계청 자료를 연령대별로 나온 거 보면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층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상승한 게 아니라 청년층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언론 보도가 위기를 굉장히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뭐 분석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 평균과 대비를 할 필요도 있지만 전년 대비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좋다. 그리고 그 좋은 수치, 특히 뭐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를 가져와서 그 통계를 제시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네 개 집회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 우리는 호황이다. 그거는 본인들만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민주당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범도민 소빈 촉지 운동본부를 설치했다. 이게 어느 구시대적 발상인지 운동본부라는 건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벌써 도청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전통시장 이용하자 했는데 무슨 또 본부를 만들겠다. 이거는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조금 차라리 국민의힘 같이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주도의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조기 추경이 제안됐습니다. 뭐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생 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한 조기 추경인데 뭐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대략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가 경제 부양책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뭐 소비 쿠폰 얘기도 하는데 제주에서도 과연 뭐 이런 좀 현금성 정책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먼저 그 추경을 좀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하시는데 물론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번에 그 추경 뭐 의장님도 그 도의회 의장도 저 인사말 개회사 통해서 추경 저기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저기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라는 게 사실 전혀 아직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했더라면 네. 이게 솔깃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고 도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저기 민간단체 지금 공문까지 보내면서 지금 재원 확보 그 조정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하니까 너무 좀 약간 요식 격식에 너무 저기 약간 도의회가 얽매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뭐 제한 필요성은 저는 뭐 공감합니다. 네. 뭐 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전국이 불안정하면서 지역 경제도 좀 직격탄을 맞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도 아마 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 그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대단히 그 소비 촉진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지출을 늘리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공 지출을 확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추경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4월쯤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 지출을 늘리면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데. 근데 얼마나 공공지출 가능하겠냐, 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좀 이게 과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좀 방법론적인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어디 중앙정부에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아니면 뭐 국고보증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구성이 아니라 자체적인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또 새로운 공공지출을 만든다는 방법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금성 시책이 과연 나오겠는가? 그건 지금의 그 재정 상황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현금성 시책 굉장히 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는 싶겠지만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앙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까 얘기하신 소비 쿠폰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극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여야가 탄핵을 놓고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기 이게 합의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또 대선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수용하기 힘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돈이 없다라고 벌써 얘기는 했고 뭐 원래 본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만들어낸 상황에서 현금성 정책을 한다면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현금성 정책을 꺼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왜 지금 추경을 왜 꺼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 대표가 언뜻 얘기를 하셨지만 아니 본 예산 짤 때도 돈이 없다고 해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의회하고 아기다툼을 해서 민간 보조금을 뭐 살리느니 뭐 깎느니 했다가 했는데
다시 그 민간 보조금을 깎아서 공공지출을 늘리겠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거든요. 돈 있는 어디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 얘기를 했느냐? 저는 도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추경이란 게 원래 의미가 예.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을 하도록, 그게 이제 편성하는 예산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은 있지만 세입 감소는 예상돼 있고 그 세입이 더 줄어들면 감액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출을 늘리는 예산을 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릴 돈은 없는 데서 무슨 지출을 늘리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4월이라는 게 대선 이제 빠르게 이제 탄핵, 이제 엊그저께 탄핵 변론이, 최종 변론이 끝났고 탄핵이 3월 중순에 탄핵 결정이 3월 중순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예상이지만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선이 있는데, 이 제도가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왜 제주도가 추경을 했는지, 또 그게 아까 의회하고도 뭐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도정에서 하겠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었지만 물밑에서 작업을 다 해서 통보들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조금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수, 그러면 재원 마련을 할 방법이 정부로부터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지방세수가 뭔가 늘어나야 되는데, 예. 뭐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렇게 확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원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고, 또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건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수입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네. 재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도청에서는 머리를 아무리 짜내봐도, 그래서 있는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빚내 사는 방법밖에 없다. 빚낸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디 가서 돈을 꿔와서 이렇게 투입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선택지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좀 많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로 들어오는 돈에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각 부서별로 10%씩 삭감해라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어떻게 보면 민생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전의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하게 좀 진행하는 것 아니냐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까 공공지출을 늘리기 위한 그 재원 확보 방안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감액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액 조정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 이 사업은 시급성이 그다지 약하다 해서 뭐 시급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내용을 얼핏 이렇게 좀 한번 소문을 한번 들어보면, 부서별로 할당한다, 목표액을 정한다. 그래서 잘난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못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 압박을 가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라는데, 저는 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예산 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예산 편성의 기준과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절감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이런 그 감액은 이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게 작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방망이를 때려서 2025년 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예산 집행 회계 개시가 이루어진 건데,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은 아직 거의 99% 보조금 그 지급 개시도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1월 중에 이루어진 민간 보조 사업만 지금 개시가 된 상황이고, 1월과 2월 중에 지금 근데 1월 말부터 벌써 그 설 연휴가 끝난과 동시에 지금 감액 조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 줄인 내용으로 해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아직 도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벌써 이렇게 조정하는 건, 그럼 저번에 확정된 예산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면에서는 뭐 시민단체에서도 뭐 성명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 밑돌을 빼고 윗돌을 괴는 시기다. 그럼 즉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게 우리가 예산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했듯이 민간단체 보조금도 일종의 민생예산인데, 민생예산을 줄이면서 또 다른 민생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좀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위에서 박호영 위원장이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다. 10% 삭감에 대한라고 질의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세출 후율을 통해서 절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박 위원장이 삭감 통보가 내려졌나라고 물었는데, 아니다,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삭감 통보를 받은 데가 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 경제가 도가 바라보는 민생 경제랑 도의회나 언론이 바라보는 민생 경제가 틀린 것 같아요. 결국엔 민간 경상 보조라는 게 결국엔 어떤 행사, 축제, 여기에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뭐 소비 촉진을 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삭감을 하겠다라는 건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 경상 보조를 10% 삭감을 하겠다면 도 자체 정책 이와 외의 거에서도 어떠한 10% 몇 프로 삭감하는 기조를 내놔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비판이 나오겠지만 그 비판을 막을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 필요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극한 예로 인건비 줄이겠다. 인건비 반납하겠다.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사가 경제가 어려우니 내 월급이라도 반납해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이지만, 그런 부분은 없이 민간에서만 고통을 분담하자. 이 얘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조실장 중심으로 현재 예산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뭐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 해봤더니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민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최소한 이런 좀 설명은 있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날 이제 통보 10% 삭감해서 예산 다시 짜라. 이거는 좀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연대가 성명에서 쓴 얘기가 있습니다. 단어. 관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저는 그 단어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정엽 원내대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주 칭따오 항로 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시작도 전에 손실 보전금부터 지금 나가야 할 판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성급한 건지, 정부가 무관심한 건지, 세금 낭비도 걱정이지만 외교적인 문제, 이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부의 의지도 좀 매우 미약했고,
또 제주도도 좀 성급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주 칭다오 그 신규 항로 그 개설 목적이 크게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류비를 절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운송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제주도에서 뭐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화물 이렇게 좀 화물을 받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약간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 뭐 작년에 그 11월에 그 해수부에 항로 개설 신청하고, 또 그다음에 화물선 취항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좀 그 제주하고 그 칭다오 항간의 그 신규 항로 개설 협정 체결 그 동의안이 아마 도의에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20날 원래는 그 취항식 날짜를 이날로 일정하고 전용 크레인 등 하역 장비를 이렇게 좀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구역하고 통관 시설까지 다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또 더욱이 중국 정부에서는 항로에 대한 그 개설 허가까지 이미 다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개설 허가 내리면 바로 운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 절차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설 허가가 지금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영향평가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항로 개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1월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고, 바로 그 한 달 바로 직전인 10월 달에요. 해수부가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 지사의 생각은 자기가 보고받은 것과 지금 해수부가 전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해수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럼 쟁점이 뭐가 났냐면, 해수부의 늑장 통보인가, 제주도가 뭔가 실무자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보고한 건가, 이걸로 좀 어느 게 맞는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약간 그 진위가 앞으로 좀 뭔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해수부에 더 크게 있는가, 제주도에 더 크게 있는가, 이게 앞으로 곧 나타나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 정말 정부에서도 좀 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이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10월에 환경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는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또 신청을 이렇게 한다는 거 뻔히 알면 이걸 신청을 하지 말도록 하면서 빨리 좀 그 절차부터 이행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신청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거부터 왜 안 됐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해수부도 좀 저는 좀 문제가 약간 있다. 그래도 제주도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뭔가 자구적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약간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항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의 기존 항로거든요. 그러면 여객선인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물류로 들어가 버렸을 때는 평택이나 다른 데의 물류에 대한 평가가 제주도에서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해수부가 제주도에 이걸 내줬을 때 다른 물동량들이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영향평가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제주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와 제주도의 대화 사이에서 이 기존이란 부분과 이 항로가 물류냐 관광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다 해석을 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주가 칭다오 항로를 개설했을 때 제주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치죠. 그러니까 경제 어렵다 그 통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통계를 갖고 와서 이게 제주도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도민들한테도 좀 인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도민들이 이제 필요성 인식을 높였을 때 정부에서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도민들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하든지 말든지. 매달 1억 원씩 나간다. 그러니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1억씩 나간다라는 건 뭐 하역 장비 운영 때문에 당장의 그 손실 보전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실제 배가 운영된다면 뭐 생각 그 화물 물동량이 생각만큼 적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빈배나 마찬가지로 뭐 절반도 못 채워서 나간다 하면은 손실 보전금은 뭐 그만큼 더 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해수부에 약간 귀책 사유로 좀 더 크게 하는 이유가 장관이 그래도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좀 더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다봤다면 아마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좀 경색된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여담이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수부 장관이 제주를 몇 번 왔다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해수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게 고향이라고 뭐 얘기하는 걸 떠나서 고향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영훈 지사는 예정대로 간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걱정은 교육위원 제도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특별법을 지금 개정해야 할 사안이고 도의원 정선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결정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 선거구 획정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년 6월이 선거인 만큼 올 연말까지는 획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현재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직전까지 기자간담회나 도의회 임시회 그 인사말 등 이렇게 제가 종합해서 보면 2026년 7월에 그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2030년으로 이렇게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일각의 지적은 일단 일축하면서 저기 원래 계획 로드맵대로 가겠다라는 뜻을 그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 오 지사의 발언은 약간 그 현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좀 절제된 발언 아니냐 생각합니다. 속내를 아직은 뭐 드러내지 않는. 왜냐하면 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자치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나중에 2030년으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섣불리 꺼냈다가라는 약간 혼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다 고민하면서 지금 그 약간 그 변함없는 추진 입장을 이렇게 제시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정엽 국민의힘 그 의원이 이렇게 제기했듯이 일단 결단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끝난과 동시에 도지사는 일단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늦출 것인가 2030년으로 늦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존의 그 마지노선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게 언제냐면 2025년 6월까지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 주민투표와 법 제정까지 다 돼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사람이 2025년 6월인데 6월보다 조금 더 늦출 것이냐? 그러면서 연말 뭐 늦춘다면 언제로 늦출 것이냐? 7, 8월까지로 늦출 것이냐? 아니면 10월까지로 기다려볼 거냐? 아니면 뭐 도의회 어느 일부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연말까지도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럼 연말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냐? 그러면 도지사가 입장 발표하는 시점이 약간 좀 더 늦춰서 기다려보겠다면 더 한없이 늦춰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2030년으로 쿨하게 연기하겠다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끝남과 동시에 아마 뭔가 발표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일정, 스케줄을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고려는 해야 된다. 특히 지난 14일에 원래는 국회 행안위에서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법안 심사, 위성권 의원이 제출한 거랑 김영규 의원이 제출한 거 등을 놓고 이제 법안 심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지역 의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보류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는 탄핵 결정이 나서 3월이 이제 3월 중순에 난다고 쳤을 때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도 그 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 모르지만 새 정부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이냐, 호의를 가질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일정은 너무 빠듯하다. 그 부분에서는 지사가 얘기했던 뭐 이젠 제주도의 시간이 아니라 지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사가 빠른 판단을 해서 최대한의 혼란을 제거해 주는 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괜찮지 않겠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사가 이거를 계속 이제 끌고 가겠다면 결국엔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 의제를 어떻게 국정 의제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을 하고 있겠죠. 하고는 있겠지만 그 노력이 이제 3월 이후에 가시화되고 그것을 수용한 뭐 현 정부면 또 그냥 부처가 될 거고, 새 정부면 인수위가 없이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새 정부에서 이것을 국정 의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우리의 제주도가 가질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뭐 가장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카드는 일단 뭐 6월까지의 주민 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로드맵, 당초 제주도가 생각했던 로드맵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약간 코멘트를 할 때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참 좋지만 일단 상반기 무산에 따른 대안을 살짝 언급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부남철 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혼자 나서서 될 일도 아니고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대선 전국에서. 그래서 각 정당의 후보로 하여금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약을 이렇게 좀 지역 공약을 하도록, 그걸 또 국정 과제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계속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카드는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자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약속하고, 그것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약속하고 바로 취임과 동시에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만 해준다면 굉장히 제주도로서는 아주 더 좋겠죠. 그러면 아마 7, 8월 주민투표도 가능하겠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이 약속이 정확히 되지 않고 한다면 7, 8월 주민투표도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한다고 하면 해야 될 국정과제가 굉장히 산적한데 제주도의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까지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넣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도정에서 도의원들이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그렇지만 국힘의원들을 빨리 설득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라도 합의를 얻어내야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과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대선 이제 뭐 선거해봤자 30일이 그냥 확 빨리 끝나버리는데, 그 과정에서라도 중앙당에 이 얘기를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의원들부터 설득을 빨리 해라.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주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 의원 정수를 최소한 45명 현행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육 의원이 일몰됐을 뿐 교육청 업무를 심의를 해야 되고, 뭐 소위 일반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5명은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나 국회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이 의원 정수를 이 정도까지 인정하겠느냐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원 정수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열애로 하고요. 예. 현행 체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45명 정수는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육기관 정수가 5명이기 때문에 예. 5명을 일반 의원으로 뭐 선출해서라도 하나의 그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곧 그 교육 자치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뭐냐면 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상황이 문제는 다르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을 한다면 그럼 자치이회의 정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그 4개 시군 체제 때에는 제주도 의원 정수는 몇 명이냐면 17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의원이 18명, 서귀포시가 10명, 그다음에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이 각 7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렇게 3개 체제로 이렇게 보더라도 각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한 10명 정도는 둬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 그 서귀포시 기준 그 정수를 네. 기준으로 볼 때도 한 10명. 그럼 3개 기초자치하면 기초자치의원 수만 30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 도의원은 몇 명이 적정할까? 그럼 과거에는 17명이었는데 지금은 45명이고 그럼 최소한 20명에서 25명, 25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25명으로 이렇게 줄인 상황에서 그중에 다시 5명을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정수로 맞춰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아마 선거구 획정 놓고 이 정수 조정과 선거 획정 문제 놓고 아마 도의회 내부에서도 그렇죠. 서로 합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많은 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봉 의장이 원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적으로 교육위원이 사라져도 의원 정수는 45명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줄이지 않는 게 최고의 방식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이게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 예. 그런데 저는 이거는 도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도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안이 과연 있느냐. 그 본인들은 그 안을 갖고 있어요. 발표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도의회 이제 익명으로 됐지만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구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 자기들의 진짜 이게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의 목숨줄인데 생명줄인데 그런데도 이거를 방치 또는 방관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도의회도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오히려 자기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게 또는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그 재밌고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도지사나 전부 흔들림 없이 2026년 7월에는 자치단체 도입한다. 또 기초의회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약간 그 차기 그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도의원 선거 출마 준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현행 체제 유지를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될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모든 준비가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정리 발언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주 지역 그 현안 살펴봤는데요. 그 민생 문제가 가장 절박한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제주도정이나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그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된다면서 지금 후속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그 위안은 됩니다만 좀 약간 보여주시기 정책이라든지 성과 위주의 그 실적을 약간 그 내놓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을 좀 하루속히 좀 발굴해서 이렇게 좀 민생 경제 안정화에 이렇게 좀 나서줄 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재 제주의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탄핵 사태로 인해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 땐 좀 더 일치된 모습 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는 같은데 그 밑에서 보면 제각각 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이제 오는 3월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데 제주 현안 역시 이 결정과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탄핵 전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겹쳐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